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물론 여기는 이자가 포함입니다. 이자 포함. 이자 포함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내가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반드시 감안해야 될 게 5천만 원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자 합쳐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4,700만 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 말입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올린다고 금융권에서 난리쳤죠. 정부도 난리쳤어요 사실.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런데 1억 원으로 올리기는커녕 말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한번 보시자고요. 예, 대한민국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액. 일본은 1,000만 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천만 원 넘죠. 예, 미국은 25만 달러입니다. 3억 2,575만 원입니다. 영국도 말입니다. 8만 5천 파운드 1억 5천만 원이에요. 중국은 50만 위안입니다.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호주는 25만 호주 달러입니다. 2억 1,8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만 5천만 원이거든요. 예, 우리만 5천만 원. 아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1억까지 올리는 것도 국제 어떤 추세에도 맞고요. 시장을 보호하는 데도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게 되지 않으세요? 이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진짜 오랫동안 5천만 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01년 1월부터 5월 2015년 5월까지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200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5천만 원이 지금도 5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IMF 때는 전액 보호도 해줬습니다. 전액. 97년 11월에서부터 98년 7월까지. 그리고 98년 8월 이전에 있던 것은 전액 보호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 한 것은 2천만 원 다시 내리기도 했어요. 그때가 2000년 12월이거든요. 항상 2천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5천만 원으로 올려도 무방하지 않나요? 2015년 5월 현재 퇴직금은 별도로 5천만 원을 보호해 주면서도 5천만 원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러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안 올렸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안 올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금융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고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을 하면 예금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적어도 말입니다. 16%에서 25% 정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빠져나가죠.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 1금융권의 예금이라는 게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당연히 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지금 1금융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대 마진을 가지고 늘 잔치 벌리잖아요. 돈 빌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 빌리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이자 마진을 더 많이 엮어서 자기들 호의호식 하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2금융권으로 1억 원을 올려주면 넘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이자 많이 주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금융당국이라는 곳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건 맞습니까? 아니면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요. 은행의 어떤 이 예금, 자금 흐름의 상태가 예상보다가 좋지 않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은행이 이게 쉽게 말하면 로비죠. 은행의 로비로 이게 중단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핑계는 이렇게 됩니다. 핑계는 어떻게 되나 하면요. 제가 진짜 놀랐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 보호 보험료 예금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금 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0%, 정권보험 종합금융사는 0.15%를 내거든요. 그런데 1억까지 보호해 주면 이 한도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 한도가 늘어나면 보험료율이 늘어나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 그걸 다 덮어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국제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5천만 원을 계속 고집을 할까요? 그러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수밖에. 바꾼다면서요. 개혁한다면서요. 도대체 개혁이라는 단어를 뜻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뭔가 바꾸는 것. 이게 개혁 아닐까요? 저는 국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국가라는 존재가 늘 말입니다. 국민 위하는 거, 국가 위하는 거. 이게 국가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거명권은 성과급 잔치하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지금 이것을 안 올린다는 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민들 좀 안 놀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분야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외교 같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안보는 잘하고 있나요? 안보는. 더 봐야 되겠지만 안보를 잘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좀 안타깝네요. 제발 초심을 잃지 말고 시장을 폭넓게 보고요. 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정치를 하면 어떨까? 국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오늘도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안타깝다고 말입니다.